안녕하세요. 리인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반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은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황당한 유형의 보이스피싱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새로 등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 하면 상담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금융기관이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직접 만나서 전달을 해주거나 돈을 이체해주는 유형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절도형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신을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선생님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집안의 냉장고에 보관을 해라. 그러면 금감원 직원이 곧 방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엄청 놀랐겠죠. 피해자는 곧바로 이 1억 원 현금을 찾아서 집안의 냉장고에 넣고 금감원 직원을 기다리는데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자신을 이제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빨리 주민등록증부터 재발급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열쇠를 주면 내가 지키고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믿고 열쇠를 맡겼고 그 남성은 그 길로 냉장고에서 현금을 찾아서 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예, 참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거에 속을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누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집안에 돈을 보관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안심했고 찾아온 또 남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신뢰감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유형과는 분명히 형태가 다른데요. 그래서 성립되는 죄명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교를 하실 수 있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보통의 보이스피싱 전달 체계 유형,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거짓말을 하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주고 이걸 받아오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명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편취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 채권 완납 증명서 같은 서류를 인쇄해서 교부를 했다면 문서 위조죄와 위조 문서 행사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피해자가 돈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돈을 가져간 것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타인의 관리 지배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절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범죄의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니까 주거침입죄도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보통의 보이스피싱 전달죄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 그리고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사기와 절도 그리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가담자도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처벌 수위도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더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보완하고 여기에 또 보이스피싱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보이스피싱 조직이 기계 설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자신의 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 이를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들은 단순한 공유기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계는 번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국제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대부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수 없으니까 국제전화번호를 일반 010 같은 번호로 변경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이렇게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기죄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변작한 행위를 한 것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예, 특히 중개기 설치 아르바이트인 경우 정말 보이스피싱인 것을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억울하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어려우니까 적절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